자, 여러분 우리 62에서 65페이지 있잖아요. 62페이지 펴주세요. 주제. 자, 여러분이 거기 있는 문제 총 1, 2, 3번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거기 62부터 65페이지 문제까지 해서 여러분은 그 gone through grass라고 시작하는 지문 있죠. 신지문 예상문제 적용하기. 65페이지 보세요. 그죠? 거기까지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주제의 문제 찾는 거니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시작.
자, 우리 가볼까요? 하신 데까지만 두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주제, 요지, 논제 찾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맨 첫 줄을 통해서 무슨 분위기 파악을 해주시고 끝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살펴보시는 거였죠? 자, 일단 1번의 정답 1번. Kindness of strangers. 뒤로 넘기셔서 children usually feel sick 이라고 시작되는 지문의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기출문제 확인하기. 1번의 정답은 3번. 신지문 예상문제 적용하기 정답 1번은 이제 요건 우리 같이 풉시다. 요거는 여러분 3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씩 정답 찾는 단서를 좀 찾아볼게요. 갑시다. 쉬운 거 그냥 지나갈 거예요. 쑥쑥쑥 갈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어떤 일이냐면 일단 어느 날 밤에 캐서린이란 여자가요.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곳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좀 위험한 동네에 지나갈 때 그녀의 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녀는 일단 탈출을 했죠. 근데 3명의 남자가 갑자기 그녀한테 막 다가오는 거야. 뛰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위험한 동네에 들어간 상태에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났겠죠. 근데 그들은 그녀를 해치는 것이 아니고 불을 꺼줬어요. put out은 불을 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들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불 꺼주고 없어진 거예요. 몇 년 이후에 결국 이러한 사건은 그녀의 어떤 소설이었던 paid forward. 이거는 선행을 베풀다란 뜻이에요. 선행 베풀다란 뜻을 갖고 있는 이 제목의 소설의 주제가 됐죠. 자, 이 책을 읽어주고 나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면서 자, 우리도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한번 실천해보자. 트레버라는 남자애가 이걸 제안했어요. 우리 서제스트 뒤에 동명사 목적 가져오죠. 선생님,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트레버의 아이디어는 이런 식이었다. 누군가가 아무나 랜덤으로 3명을 골라요. 그리고 does something nice for each one. 그 3명이 서로에게 좋은 일을 서로 해주는 거예요. 마치 마니또처럼.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 고마움을 받는 사람은 must do favors for 3 more people. 각자의 1명당 또 3명에게 또 잘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되게 많은 수를 잘해줄 수 있게 되고 서로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소설의 내용이 영화의 어떤 소재가 되기도 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정답은 결국 모르는 사람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영감이 되어진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거는 unintended라는 표현은 의도치 않은 이란 뜻이죠. 의도치 않은. 그래요. 정답 1번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제목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소재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좋죠. 단서가 여기 있어요. 아이들은 보통 일단 차 타거나 비행기 타거나 혹은 열차 타면 엄마 속 메스꺼워요 이래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멀미다. motion sickness. 멀미. 자, 중간의 내용은 여러분 다 해석하실 수 있으니까 지나갈 건데 간단히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여행할 때 여러분 우리 몸의 각각 다른 부위가요. 뇌로 다른 신호를 보내요. 우리가 앉아있으면 우리의 엉덩이 붙어있는 부분의 촉각이 또 우리 뇌로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이 또 뇌로 신호를 보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이 눈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신호를 보내줘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Joint sensory receptors도 마찬가지.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 연골이나 뼈의 구조에 감각 기제가 있겠죠. 거기에도 당연히 우리의 뼈나 혹은 근육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또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식하고 표시만 해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앉아있는 자세나 혹은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우리 신체 각기 부위에 대한 어떤 정보를 뇌로 보내주죠. 이거는 여러분이 쭉 해석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피부에 있는 많은 이러한 촉각이라든지 혹은 통각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신호들이 역시나 모두 다 우리가 붙어 있는, 즉 이 사람이 어떤 여행을 할 때
차에 붙어있든 기차에 붙어있든 붙어있는 어떤 곳에 있어서의 몸에도 다 부분에 맞게끔 신호를 보내줘요. 근데 우리의 내 이에는, 귀 안쪽에는 반고리관이라는 불리우는 유동액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귀 안에 반고리관 안에 출렁출렁 있는 약간 끈끈한 어떤 액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액체 자체가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방향까지 다 감지해요. 앞으로 가는구나, 위로 뛰고 있구나,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등등. 그랬을 때 우리 뇌가요. 적절한, 타임리는 적절한이란 형용사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뇌가요. 여러 가지 몸의 부위로부터 오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어떤 보고를 제대로 잘 받았을 때는 뇌 자체가 어떤 상관관계를 찾아내요. 아, 이 신호는 지금 뇌에서 왔구나. 이 신호는 지금 발바닥에서 왔구나. 눈에서 왔구나. 다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 몸의 움직임과 특정 자세라는 걸 다 알아차리는 신호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뒤를 보시면 그러나 만약에 우리 뇌가요. isn't able to find link, 만약에 어디서 온 신호인지 뇌가 인지하는 거랑 이게 링크가 안 맞아. 그러면 isn't able to draw a picture out of the signals, 도대체 이 시그널이 어디서 왔는지 picture out이란 표현은 이해하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뇌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 우리는 이게 신호가 서로 맞지 않게 되니까 멀미 증상이 오게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멀미가 만들어지게 되는지의 어떤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던 글이니까 역시 정답을 여러분은 1번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쉽게 아니다라고 이제 제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지 문제. 여러분 이건 끝까지 잘 봐야 돼. 첫 번째 문장하고 중간까지만 보면은 그럼 비타민 D가 뭐 우리 몸에 좋고 이렇게 생성된다는 건가? 근데 마지막에 갑자기 확 뒤집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마지막 부분까지 갑시다. 자, 이렇게 햇빛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요. 뭐 할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 알아서 만들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uptake라는 건 섭취죠.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D는요. 칼슘 그리고 이 뼈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떠한 물질을 섭취했을 때 더 부응된다는 얘기는 더 잘 형성될 수 있대요. 그래서 몇몇 연구들은 무엇을 보여줘 왔냐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즉 몸속의 비타민 D 레벨이 낮아지게 된 것과 극성, 이거는 여러분 극성 혹은 이거는 만성이란 뜻이에요. 뭔가 갑자기 극심한 고통이 생기거나 만성적인 질병이 생겼을 때의 어떤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계속 보여줘 왔대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whether 인지 아닌지.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이라는 거는 비타민 D가 그럼 낮아지면 병이 더 세지는 거냐? 비타민 D가 충만하게 잘 있으면 건강한 것이냐? 라는 어떤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결정되진 않았대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아직 결정되지 않았구나. 확실하게 이제 여기까지의 정보는 그래요. 뒤에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다양한 대규모의 실험이 수행이 됐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try to test whether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죠. 비타민 D가 supplementation이라는 건 비타민 D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충제예요. 이런 것이 결국 어떤 질병이 발달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실험을 했대요. 자, 요렇게 주어. 동사는 여기 있네.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독해하실 때, 제목 문제 풀 때 Philippe Artier of France 이거 읽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냥 바로 주어 동사 해석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프랑스의 어떤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했대요. 뭐로부터? 굉장히 많은 observation이라는 건 관찰된 연구예요. 관찰하면서 보게 된 연구 결과를 막 보게 됐고요. 임상 실험도 봤고요. 그 결과 examining the effect of vitamin D levels on so-called non-bone health. 자, 이게 뒤에서 이렇게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같은 질병에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여 뼈와 관계없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 혹은 건강상의 상태라는 것에 바이타민 D가 역할하는 영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실험을 엄청 많이 봤대요. 이러한 질병에 바이타민 D 자체가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야? 라는 걸 막 실험해 봤대요. 그랬더니 They found that 그들은 대처를 알아냈다. 그게 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높은 수치의 바이타민 D 레벨의 이득이 베네핏이 주어요. 그리고 괜히 중간에 이렇게 컴마 혹은 하이픈 들어가고 뒤에서 씬이 이렇게 수식할 뿐이지 본동사는 여기 있어요. 관찰을 통한 연구에서 보여진 높은 바이타민 D 레벨의 수치 자체의 혜택이 랜더마이즈라는 표현은 랜덤화된 실험 안에서는 반복되지 않더라. 그 얘기는 이 실험 자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바이타민 D가 높으면 질병에 도움이 돼. 바이타민 D가 낮으면 질병이 생겨의 관계는 안 만들어지더라. 이런 걸 우리가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말 그대로 마지막을 보니까 결국 바이타민 D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 믿어졌던 것만큼 항상 효과적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요지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지문이 길었지만 우리 ward off라는 거는 피하다는 뜻이죠. 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타민 D의 pills 알약을 먹는 사람들은 질병을 피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던 거로 결국 결론이 났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또한 바이타민 D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있다. 건강한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유지가 되니까. 4번에 at risk란 표현은 여러분 위험에 처한이란 뜻이에요. 바이타민 D가 부족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서플리먼트를 먹을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지 문제를 고르시는 전체 맥락 3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볼까요? 신지문 예상문제 적용하기. 자, 요거는 기출은 아니에요. 자, 한번 풀어볼 건데 주제입니다. 단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갈게요. Gunther Grass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가장 눈에 띄며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반이니까 얘는 20세기 후반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후반에 독일인 작가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축하받을 수 있는 추앙받는 어떤 작가 중에 한 명이 Gunther Grass래요. 근데 이분이요. 언제나 무엇을 주장했냐면 not to be involved in fighting during the Second World War. 야, 나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전쟁에 전혀 연루한 적이 없어. 라고 주장을 했었대요. 그의 문학적인 어떤 작품, 예를 들면 여러분 Teen Drum, 양철북이란 소설이 있죠. 그쵸? 양철북이란 소설 같은 곳에서 그의 어떤 이러한 문학적인 작품은 결국 무엇을 하려고 굉장히 시도를 했냐면 cast라는 건 여러분 던지다는 뜻이죠. Unflinching eye on this period of time. Unflinching 이란 표현 자체가 뭔가를 계속 파고들어서 보고자 하는 이란 뜻이에요. Unflinching.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래도 독일이 굉장히 많은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굉장히 뭔가를 뚫어보듯이 하는 시선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고요. perpetrate라는 단어 자체가 저지르다는 뜻이에요. 저지르다. 독일군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홀로코스트라는 이 사건 기간 동안에 독일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러한 어떤 범죄를 두고 아주 꿰뚫어 보듯이 나는 독일인이지만 이건 잘못됐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선을 계속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뒤를 볼까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이 양철북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에게
노벨 문학상이 주어졌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너무 놀랍게도 그의 많은 독자들과 그리고 그의 글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있어서 그는 어느 순간 나중에 later in his life 이건 부사고 어드 밑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여기 온 거예요. 그가 나중에 이제 늙어서 거의 죽을 때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사실은 이랬어 라고 인정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 안 했다고 얘기했지? 나 사실은 참전했었어. 죽기 전에 얘기한 거야. 너무 상은 받았어. 그죠? 대신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affiliate라는 건 어디에 소속하다는 뜻이거든. on이 붙으면 소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속되지 않은 것 대신에 나 참전 안 했어 라고 얘기한 것 대신에 as he had reported 그가 얘기했었던 대로 나는 소속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 것 대신에 그는 사실상 Waffen-SS라는 멤버였대요. Waffen-SS가 뭐냐면 Elite Group of Nazi Soldiers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었던 나치 군의 중에서도 이건 정예 멤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So this stunning disclosure 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폭로는 뭐하게 야기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양철복 같은 등등의 많은 소설에서 독일을 그렇게 비판하고 독일 사람들한테 너네는 자각해야 돼. 너네 반성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썼을까? 특히나 그가 여러분 여기 해석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냐면 그가 그의 동료인 시민들을 언제든지 크리티사이즈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이었대요. 얼마든지 나도 독일인이지만 독일인 잘못됐어. 너네 빨리 반성해. 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뭐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언제든지 할 수 있었냐면 not reconcile. 이런 reconcile이란 단어가 화해하다란 뜻이에요. 화해하다. 그들 스스로를 그들의 과거와 화해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걸 보면은 그의 이전 작품이 어땠는지를 독자들한테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얘기를 품고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뭐겠어요? 그레스의 과거가 어떻게 사람들의 그의 작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을 3번 하시면 돼요. 이게 독일의 문화에 끼친 영향은 알 수 없어요. 써있지 않아요. 다양한 이 사람의 어떤 소설 작업에 있어서의 크리티컬한 리액션을 얘기한 건 아니었고 reverent란 단어는 숭배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레스가 역사의 역할에 대해서 숭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죠.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번. 그래서 지금 우리 연습하신 것처럼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맨 첫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재를 먼저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가 있는 경우는 결국엔 다 읽게 되어 있죠. 자연스럽게.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요지 문제 파악하실 때 바이타민 D 야 이거는 몸에서 만들어지고 햇볕에 노출되면 생긴대 라는 걸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아 그럼 바이타민 D는 좋은 거겠네.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단서를 잡은 다음에 정답을 골라야죠.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으로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 다 외운 다음에 또 우리 뭐 할 수 있다. 요거 단어 테스트 답도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봐주시면 돼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수고하셨어요.